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경매 물건 검색하시다 보면 다양한 물건들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파트도 있고요. 뭐 공장,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뭐 토지 다양하죠. 그런데 이제 모텔 또는 숙박시설이 경매로 나올 때가 있죠. 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번화가에서 정말 최근에 인테리어된 멋들어진 숙박시설, 모텔이 경매로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요런 거 낙찰받을 때 어떤 점들을 알아야 될까요? 사실 이 모텔을 낙찰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아파트나 일반 구분상가 요거 낙찰받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모텔을 낙찰받았을 때, 특히 숙박시설을 낙찰받을 때 어떤 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 숙박시설 경매, 모텔 경매 다 마스터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대금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권리가 뭐냐? 점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점유하고 있는 그 점유권도 갖고 와야 되죠. 소유권은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미사집행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채무가 매수인에게 이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점유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협의해서 갖고 오는 방법이 있고요.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갖고 오는 방식이 있죠. 대부분 이제 협의로 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점유권을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소유권과 점유권을 이렇게 별개의 권리로서 취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사실상 이거 외에는 없죠. 그 외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유치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일반적인 아파트 경매에서는 소유권을 내가 대금 납부를 통해서 취득해오고 협의나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서 점유권을 갖고 오면 다 끝나는 상태죠.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은 좀 더 달라요. 하나의 권리가 더 있습니다. 소유권과 점유권과 또 하나 바로 뭐냐? 영업권입니다. 영업권은 뭐냐면요. 이제 사업자 등록과 함께 신고나 또는 허가 등록해야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유흥주점의 경우에는요.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이제 다양하죠. 네. 그리고 주유소의 경우도요. 석유 및 대체 연료 사업법에 관해서 허가를 받아야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신고나 허가 없이 가능한 그런 사업 종류들도 있죠. 근데 이제 모텔의 경우는요.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던 모텔을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소유권, 그리고 점유권, 그리고 이 영업권, 이 세 가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실은 이제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도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이제 신고되는 업종인데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구분상가를 굳이 그분 통해서 승계를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영업권을 나한테 승계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낙찰받은 사람이 아쉬운 소리 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많이 요구하게 되겠죠. 그럴 때 강제집행을 통해서 점유권을 갖고 오게 되면 그 사람 거기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자 등록이 남아있겠죠. 이거를 임차인이 폐업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폐업을 안 하면 직권으로 낙찰받은 사람이 폐업 처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신고됐던 휴게음식점 요것도 말소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업종으로 신고를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모텔이나 또는 주유소의 경우에는 이 특정한 영업을 위해서 건축물이 만들어졌잖아요. 모텔 건물을 근생사무소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모텔이나 주유소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받은 사항대로 그대로 낙찰받은 사람이 승계를 받고 그 건축물의 목적대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텔을 낙찰받았으면은 모텔을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모텔을 운영할 임차인을 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건축물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뭐 대금 납부를 통해서 소유권이야 갖고 올 수 있지만 사법적 권리로서.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그 영업하고 있는 점유권을 갖고 오는 것과 이 영업 허가권, 요거를 행정 용어로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매매로 거래할 때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서류를 구비해서 신구청에 가서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영업자 지위가 승계가 되는 겁니다. 모텔이나 뭐 주유소 같은 경우에. 자, 근데 이게 이제 경매로 낙찰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가서 제가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인데 영업자 지위를 저한테 승계를 하러 같이 가시죠. 그러면 당연히 거액을 요구할 겁니다. 더욱이 인테리어 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네. 뭐 그냥 기존에 영업하던 임차인이 계속 영업하게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문제에서 과연 경매로 모텔을 낙찰받았을 때 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느냐, 요 부분을 좀 알아볼 건데, 이거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런 그 숙박시설의 경우에는요, 어떤 그 공중위생관리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라든지 폐쇄명령이라든지 이런 행정 제재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모텔이 공중위생관리법 어떤 위반으로 인해서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영업 허가권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계받는 거는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취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이 새롭게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숙박시설을 위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중위생관리법 이거에 따라서 기타 다른 법령들도 강화가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환경도 변하고 이런 관련된 법이 강화되다 보면 새롭게 영업 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모텔의 형태인데 모텔을 운영할 수 없어요. 허가권이 없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 낙찰 받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영업정지 여부, 폐쇄명령이 된 모텔이 아닌지 이걸 먼저 가장 확인을 해야겠죠. 폐쇄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가정으로 경매를 낙찰받게 되면 과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느냐, 그거를 한번 공중위생관리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검색창에 공중위생관리법이라고 하면 해당 규정을 보실 수가 있고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여기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숙박업, 뭐 모텔, 뭐 관광호텔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이런 것들이 다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여기 보면은 네일 미용업도 거기 해당이 되더라고요. 네일 하시는 분들도 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을 받는 거예요. 여기 그 공중위생관리법 3조의 2 공중위생영업의 승계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협의로 이제 양도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에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네,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자 여기 중요합니다.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여기 돼 있어요. 경매도 있죠.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모텔을 낙찰받으면 승계해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죠.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승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이라는 게 문구 하나하나가 말하는 의도나 취지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텔을 낙찰받아요. 대금 납부합니다. 소유권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해야만 거기서
새롭게 또 모텔을 계속 운영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설비 그리고 관련시설 인수한 자, 네, 이 사람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설비가 뭐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뭐 숙박시설 내에는 TV, 뭐 냉장고, 침대 이런 걸 말하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모텔의 기본적인 시설, 설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매로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그럼 아파트 안에 있는 TV, 냉장고 우리께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TV, 냉장고 소유자가 있잖아요.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면 채무자 소유 TV고 임차인이 살고 있었으면 임차인 냉장고지, 아파트 낙찰받았다고 냉장고 TV 낙찰받은 사람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부합물 또는 종물 이론에 따라서 부합물과 종물로 판단되는 것들은 낙찰자가 취득을 한 거지만 이 부동산 내부에는 TV라든지 냉장고, 뭐 침대 이런 것들은 부합물, 종물로 볼 수 없는 별도의 소유권에 인정이 되는 객체입니다.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시설이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시설, 그거에 대해서는 숙박업 시설에 대한 규정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오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조 보시면 시설 및 설비 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공중위생관리법 3조 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 기준 별표 1과 같다. 자, 그래서 여기 별표에 보시면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 기준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숙박업 생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취사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관에 설치한다. 그리고 숙박업 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해야 한다 등 이런 것들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시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조의 2에 따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그와 관련된 환기시설, 샤워시설 이런 거를 인수를 해야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요겁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파트 낙찰받았다고 거기는 냉장고 열어볼 거 아닙니다. 잠시 후에 종물과 부합물에 대한 그 행정심리 재결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이해되셨죠? 시설을 인수한다는 거는 그런 걸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건물의 소유자가 모텔의 영업 허가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영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럴 때 경매를 낙찰받게 되면 그 내부에 있던 샤워 시설이나 환기 시설은 부합물 또는 종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낙찰자가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지자체 시군구청마다 조금 판단을 좀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서에, 모텔 감정평가서에 샤워시설, 환기시설을 매각에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다툼이 없는데 보통의 모텔 경매 감정평가서에는 그런 문구들이 잘 안 들어가요. 건물 부분에 대한 거, 토지 부분에 대한 거 이렇게만 감정평가서에 넣다 보니까 샤워시설, 환기시설과 같은 모텔 시설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거를 인수했다는 증빙자료가 있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시군구청을 상대로 건물 소유자가 직접 운영을 영업 허가권을 갖고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샤워시설, 환기시설은 종물 부합물의 이론에 따라 감정평가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그 시설에 대해서도 인수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업자지위를 승계를 해줘야 된다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소유권을 가진 자와 영업 허가권을 갖고 모텔을 운영하는 자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이 모텔을 운영하고 있던 경우는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낙찰받은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영업 허가권은 승계하기가 어렵죠. 왜냐? 시설을 인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보통 임차인들이 모텔에 대한 시설을 공사하잖아요. 샤워 시설이라든지 뭐 당연히 TV나 냉장고 이것도 새롭게 들여놓기도 하지만 내부를 싹 다 인테리어 하잖아요. 샤워 시설이라든지 환기 시설이라든지 이것까지 다 인테리어를 임차인이 주로 하게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매됐다고 해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거에다가 임차인의 소유권인 모텔의 시설물까지 낙찰자가 취득하게 하면 그거는 권리 남용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거에 관련돼서 행정심판 재결문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사건 번호는 이제 대전 행정심판, 여기 이제 약자고요. 2010년에 있었던 거고, 사건명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다시 말하면 요거는 이제 숙박시설은 아니었고요. 유흥주점 영업시설이었어요. 유흥주점 영업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르거든요. 근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지 승계 규정이나 그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자지 승계 조건이나 똑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영업에 관한 시설 정보를 인수한 자는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규정이 동일하게 있어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흥주점을 이제 낙찰을 받은 낙찰자가 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해달라고 신고했는데 처분청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시설물을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에 대해서 취소를 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기각이 됐죠.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의 취소 청구를 기각당한 겁니다. 요거를 결론만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판단해 보시면 이제 그 대전에 있는 유흥주점 뭐뭐뭐 나이트를 낙찰을 받은 겁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은 청구인, 낙찰받은 사람이 주장한 건 이거였어요. 민사집행법에 의한 임의경매를 통해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유흥주점의 영업시설 전부를 인수하였으므로 영업자 지위를 승계했고, 사망에 의해 이를 피청구인에게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이를 반려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왜 안 해주냐 이거예요. 경매로 소유권도 취득했고 영업시설도 인수했고 영업자 지위를 승계했는데 왜 안 해주냐, 변경 신고를 안 받아주냐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영업 허가권에 관해 살펴보면 허가는 그 대상에 따라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로 구분되며, 이러한 구분은 허가 대상의 혼합적 허가로서 영업 허가권의 이전 여부는 합리적 해석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29조 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하고 비슷한 내용을 넣어놨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 등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자는 영업권을 승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글씨 좀 작아도 여러분이 그냥 제가 말하는 멘트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흥주점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소유권 취득했지만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는 숙박시설의 영업허가, 동일하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법상의 권리가 아닌 공법상의 권능이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영업허가권까지 취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만 시설물을 인수한 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흥주점을 낙찰받은 사람은 시설을 인수했다고 볼 수 없어서 영업허가권 변경 신고를 거부 처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민법 358조 저당권의 효력 범위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규정하고 있고, 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에 속한 부합물이나 종물로서 유흥업소의 시설에까지 미치는 효과에 따라 본 건물의 소유권을 임의경매에 취득하고 유흥업소 영업시설 전체를 이수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볼 수도 있다 보는 겁니다. 유흥업소의 영업시설에까지 미치는 효과에 따라 종물이나 부합물로 볼 수도 있다. 영업시설물을. 그리고 민법 100조 종물은 주문의 처분에 따른다. 이러한 주물과 종물 관계는 주종의 권리 관계에 따라 확대되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 태도는 종된 권리가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유흥업소의 영업 허가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유흥업소의 영업시설은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영업시설이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합물의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을 소유권 취득하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 부속된 것은 취득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 영업시설은 영업자,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시설한 영업시설물은 낙찰받은 사람이 영업시설에 전부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품위생법 39조 명시하고 있는 영업승계는 공법상의 영업허가권의 승계를 말하는 것으로 영업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 변동과는 별개로 취급돼야 합니다. 39조 2항은 영업시설의 전부가 담보액이 처리되고 경매로 인해 영업시설의 전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경매로 인해 영업시설의 전부의 소유권 취득한 자가 영업허가권을 승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부동산 소유자가 영업허가권을 갖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서 종물과 부합물의 종물로 부합물로 볼 수 있어 그 영업시설물을 인수한자로 보고 영업자 지위도 승계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소유자 따로 있고 제3자가 영업허가권을 갖고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던 중 경매가 되면 경매는 낙찰받은 사람이 종물과 부합물, 타인의 권한에 의해 시설된 거기 때문에 이 시설물을 인수한자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임차인이 운영하던 숙박시설은 임차인하고 협의를 해야만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겁니다.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던 숙박시설은 낙찰받은 사람이 시설을 인수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업자 지위를 단독으로 승계 신고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운영하던 숙박시설은 낙찰자가 단독으로 영업자 지위 변경 신고가 안 되고 임차인과 협의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아니면 기존의 그 임차인을 강제 집행을 통해서 명도를 해내고 그의 근거로 사업자 등록과 그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이 숙박시설 영업 허가권을 말소시키고 새로 허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환경이 바뀌고 법령 등이 강화돼서 새로운 숙박시설 영업허가가 안 나게 될 수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임차인과 또 설령 소유자가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명도할 때 강제 집행하려면 사실 그 모태 강제 집행이 여의치가 않아요. 방 개수도 많고 또 장기 투숙자들이 있고 또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강제 집행이 불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막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예 뭐 명도협의 안 되면 법원에다 강제 집행 신청해서 그냥 다 뭐 내보내지 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강제 집행이 능사가 아닙니다. 강제 집행이 항상 가능한 게 아니에요. 불능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강제 집행이라는 거를 최후의 수단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어쨌든 전면에서는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모텔 경매에 대한 또 영업 허가권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좀 내용이 어려우셨나요? 네. 원래 부동산 투자하려면요 법을 알아야 돼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텔 경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요 영상 잘 참고하시고 공중위생관리법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안 드린 거는 그 만약에 영업자 지위를 단독으로 승계하는 거예요. 이제 채무자가 운영하던 게 있었어요. 채무자가 운영하던 게 있어서 내가 채무자와 협의 없이 그냥 단독으로 시설을 인수한 자로 인정을 받고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았는데 문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어떤 특정 법률 위반이 된 때는 그 영업
대인적 또는 대물적 행정 제재가 있게 되거든요.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는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법률 위반인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거기에 적발이 되면요, 그 운영주는 2년간 동일한 업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도 모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물적 제재로도요, 그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행정 제재가 내려진 그 모텔에 대해서는요, 1년간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모텔에 대한 영업 허가권이 살아있느냐, 폐쇄되어 있느냐, 또는 일시 정지되어 있느냐, 이걸 확인하시고, 영업 정지되어 있느냐, 영업 정지가 되어 있다면 어떤 행정 제재가 있었는지 이걸 좀 확인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되,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면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던 모텔은 단독으로 영업자지를 승계받을 수 있고, 임차인이 운영하던 모텔은 협의를 통해서만 영업자지를 승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냉장고, TV, 침대 이런 거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승계에서 말하고 있는 시설물이 아닌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네, 그 임차인 거예요. 소유자 거예요. 갖고 가라고 하세요. 아니면 돈 주고 내 거를 만들든가. 네, 이런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모텔 경매에 대한 완벽한 관련된 법령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좀 공부하시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아내실 수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주유소 경매 관심이 또 많아요. 주유소 같은 경우는 입지들이 다 좋아요. 숙박시설은 보통 상업지역에 설치가 되죠. 근데 주유소는 대로변, 코너 자리, 차량 이동량 많은 요런데 시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이제 입지 좋은 토지를 위에 설치된 주유소 경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 모텔 영업 허가권과 유사한 관련된 법이 있어서 이 허가권을 승계받는 조건은 비슷한데, 또 주유소의 어떤 특별한 경매에서 알아야 될 법원 판례라든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께 또 공지해드릴 사항은요, 1월 8일 토요일날 광화문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초단기 집중 스터디라고 해서 바쁜 직장인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단 강의실 3주, 법원답사 1회, 그래서 총 4주 만에 4회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초보 과정들이 경매 과정을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준비해봤습니다. 1월 8일 토요일 오전에 개강을 하고요. 토요일 오전 딱 3일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이 초보 벗어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광화문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기초과정이 끝나고 나면 2월 5일 토요일부터는 상가투자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지산업센터라든지 또 뭐 상가 관련된 권리분석이라든지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수업이 되니까요. 여러분 2월 5일 토요일 상가투자반도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동시에 신청하시게 되면 파격적인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광화문 조선닷컴 교육센터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고 수강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